마지막 하이라이트. 로맨티스트 하면 역시 사랑. 정조가 사랑한 그녀입니다. 정조가 부모님이랑 백성을 모두 사랑한 로맨티시스트지만 역시 의빈성 씨 이야기가 나와줘야지 정조의 이야기는 사실 마무리가 되죠, 그죠? 네. 맞아요. 약간 사랑 이야기 들을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의빈성 씨 이름을 성덕임, 그렇죠. 네. 덕임이 성송현이라고 했었거든요. 이산에서는 본명이 덕임이에요, 송현이에요? 성덕임이 맞습니다. 역사 드라마 마니아답게 역시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이름이 정확히 알려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드라마 이산의 성송현은요, 작가의 상상력으로 지어진 그런 이름인데요. 이후에 성덕임이라는 본명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의빈성 씨는 글씨를 굉장히 잘 썼다고 해요. 그래서 한글로 된 소설들을 필사를 했는데요. 이 글씨가 바로 의빈성 씨가 필사한 겁니다. 뭐 기계로 찍어낸 것 같은데? 너무 잘 느낌이? 썼죠, 보세요. 너무 잘 쓰시는데? 이거 컴퓨터 아니에요? 진짜. 여기에다가 조선 후기 서책인 황윤석의 이진항고에 명확하게 덕임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조가 성덕임한테 몇 번을 막 구애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성덕임은 정조를 차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왕을 차야 한다는 게?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와. 성덕임은 원래 해경궁 홍씨 집안의 청지기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막 이런 집사같이 이렇게 사무를 맡은 청지기의 딸이었는데 해경궁 홍씨가 좋게 봤던 거죠. 그래서 해경궁 홍씨의 부름을 받고 궁으로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정조랑 같이 자랐던 거죠. 동궁 시절에 성덕임에게 승은을 입히려 했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그때 거절한 이유가 이제 세자빈이 있었는데 세자빈이 먼저 후사를 이제 얻어야지 어떻게 내가 승은을 입겠냐고 덕임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조가 이해를 해요. 그래도 자존심 있지. 세손인데 차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겉으로는 좋게 마무리 지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시련의 상처가 크긴 했던 것 같아요. 안 가던 기생집까지 드나드는 비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곧 마음을 추스리고요. 무려 14년간 성덕임에 대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왕위에 오른 후에 다시 프로포즈합니다. 근데 또다시 거절을 해요. 네. 이거 두 번 차이는 건 쉽지 않은데. 이때는 정조도 참을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벌을 직접 내릴 수는 없으니까 성덕임의 하인에게 벌을 내립니다. 못났다. 네. 진짜. 그래서 결국 덕임은 자기 때문에 이제 하인이 고초를 당하니까 정조한테 져줍니다. 그래서 승은을 받아들이죠. 네. 이렇게까지 정조가 매달리고 사랑하는 그 덕임의 매력이 뭐였을까요? 과연 어떤 매력이었는지 이번에는 나태주 씨가 정조 역할을, 예린 씨가 성덕임 역할을 맡아서 상황극 한번 해주세요. 자, 덕임아, 앉아보거라. 이제부터 수학이란 걸 알려줄 것이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그렇다면 3 더하기 3은 무엇이겠는고? 6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똑똑할 수가. 그렇다면 6 더하기 6은 무엇이겠느냐? 전화도 참 답이 10이라는 건 지나가는 개도 알겠사옵니다. 어허! 내 생에 너처럼 총명한 여인은 처음이구나. 아하. 덕임아. 컷 해주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성덕임은 진짜 글씨도 잘 쓰고 바느질도 잘하고 정말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조와 덕임은 결혼 1년 만에 첫 아들을 출산을 합니다. 비로소 정조에게 이제 행복이 찾아오는 듯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역사가 스포라고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다 알잖아요. 아. 네, 이제 딱 이렇게 행복해질 때쯤 불행이 막 무더기로 찾아오죠. 네, 맞습니다. 옹주의 갑작스러운 죽음, 거기다가 첫 아들 문효세자가 5살에 홍역으로 사망하게 돼요. 심지어 이 문효세자가 사망했을 때 의빈성 씨는 또 임신 중이었어요. 아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의빈성 씨마저 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만삭의 몸으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정조와 의빈성 씨가 이제 부부로 함께 산 그 기간은 고작 6년 남짓이었습니다. 와, 짝사랑 기간이 더 길었네요. 그쵸. 아니 갑작스럽게 진짜 그렇게 자식들이 막 죽으면 이 마음에 병이 들어서 진짜 맞아요. 몸이 버티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정조가 사실 한 번도 그 화목한 가정을 가진 적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쵸. 의빈성 씨한테 아마도 마음을 정말 많이 쓰고 애정을 쏟았을 텐데 그래서 상실감이 더 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실감에 빠진 정조는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의빈성 씨의 비문을 직접 씁니다. 사실 아무리 왕이라도 두 번의 거절을 당하고 뭐 어떤 전에 반했던 건지 이런 건 사실 사적인 거잖아요. 그쵸. 우리의 그런 사랑 이야기를. 이 모든 내용이 정조가 쓴 비문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심정으로 정조가 이 모든 걸 기록했는지 이제 비문의 일부를 조정책 씨가 네. 아픔을 담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차 빈의 행적은 그 자취나 흔적이 영영 사라질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난 빈이 여럿 가운데서 뛰어나게 우뚝했던 언행을 내가 글로 쓰지 않는다면 누가 전하겠는가? 이를 알지 못하면 자취나 흔적이 영영 사라져서 애석하다. 비문을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요. 러브레터 같은 느낌입니다. 너무 절절한 게 사랑하고 사랑한다, 은혜한다 이런 말이 막 있어요. 의빈성 씨는 죽기 전 아들인 문효세자와 가까운 곳에 묻히길 바랬습니다. 네. 그래서 의빈성 씨와 문효세자는 지금의 효창공원인 효창묘에 함께 묻혔어요. 이 효창묘는 나중에 고종에 의해 효창원이라고 승격이 됩니다. 효창공원에 묘가 있어요? 저도 가본 적은 있는데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못 보신 게 맞습니다. 왜요? 의빈성 씨와 문효세자의 묘는 지금의 효창공원에 있지 않습니다. 예?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 사진을 먼저 보실까요? 뭐예요? 지금 뭐하고 있는 것 같죠? 골프 치는 거잖아요. 골프 아니에요? 맞습니다. 1920년대, 즉 일제강점기 때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장소가 바로 효창원입니다. 아 잠깐만, 지금 묘소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골프 치고 있는 사람이 일본인, 그 옆에 캐디 역할을 하는 어린이들이 이제 조선인으로 보이죠. 그리고 저 뒤에 여러분 하얀 말뚝 있잖아요, 여기. 네. 이쪽이 이제 의빈성 씨의 묘소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슬픈 역사지만 이곳이 대한민국 최초의 골프장이라고 해요. 이후에 이곳은 일본에 의해 다시 스키장, 가족 공원과 같은 장소로 바뀌었고요. 이 과정에서 일본 패망 한 해 전인 1944년 효창원은 고양시의 서삼릉으로 강제 이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초라하게나마 힘겹게 유지되던 왕실의 묘역이자 정조의 가슴 아픈 사랑의 역사는 이렇게 효창원터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